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대통령에게 직언할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한일 두 나라는 진흙탕에 뒹굴며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는 못들같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합니다. 물고 뜯으며 서로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여러 말 할 것 없이 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 하는 식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짓고 일본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이니 전범국이니 하며 과거사까지 동원해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 등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다니까 우리도 일본 제품을 사지도 쓰지도 말자 하는 겁니다. 얼뜻 생각하면 당연하고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 축구 경기처럼 시합이 끝나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와 일상생활 그리고 미래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두 나라가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동력을 잃고 다시 후진국 대열로 떨어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당장 규제를 풀고 반도체 핵심 소재를 우리에게 수출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손해가 있지만 자기들 물건을 한국에는 팔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경제 침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물건을 안 판다고 전범국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약올리겠다는 겁니다. 충동적인 사람들을 자극해서 반일 감정만 부추기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공당이, 그것도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것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그게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묘안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풀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난다고 살림살이를 때려 부순다면은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겁을 주기 위해선가요? 아주 찢어지기 위해선가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야지 싸움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둘이 싸우다 갈라지든 집안이 망하든 한쪽만 응원한다거나 팔짱 끼고 구경만 하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왕 싸움이 붙은 이상 옳든 그르든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드는 것이 옳을까요? 냉철한 입장으로 돌아와서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우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설명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고 납득 이해하겠다는 방침 아래 한 발짝씩 물러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누구의 체면이나 고집대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수천만 국민의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이 이 지경으로 꼬였는데 정부 여당에서 또는 언론에서 모든 것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면 이 나라가 한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앞에 나서야 할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에 비위 맞출 생각이나 하면서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어거지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 시원해야 할 소리나 하며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믿을 만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표몰이 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의에서 의병을 일으키자고 주장한 최재성 특위위원장은 일본은 다시금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오죽했으면 의병을 일으키자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뒷자리에서 의병을 일으키자고 외친다고 해서 갑자기 사방에서 의병들이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국회의원 배지도 떼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 날 아무 시까지 어디에서 의병 출정식을 갖겠으니 뜻있는 분들은 나를 따르시오 하고 외쳐도 될지 말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금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한 말도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식의 말은 하나마나한 소리고 공허한 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정부 간에 외교적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불매운동, 반일감정 촉발 등으로 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두 나라 국민 감정만 극도로 악화시켜서 점점 어렵게만 만듭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안 보면 그만인 간단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쉬는 일상생활과 간의 수공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또 의료기기, 공장설비, 인쇄, 영상, 음향 등 방송통신장비, 자동차, 식자재, 원자재, 각종 기계의 계측 검사 장비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 무역, 여행, 관광 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일본도 우리와 엮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불매운동이니 죽일 놈이니 해서 안 보면 그만일 것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남들이 불 붙이는 대로 펄펄 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스스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로 보고 깊이 생각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똑똑한 초등학생만도 못한 안목을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러고도 정치인입네, 고위공직자입네 하는 사람들이 가소롭습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대통령에게 직언할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